다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돌아가면 처벌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북한 국적을 자동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강제적으로 자국민이다. 그러니까 자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환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디든지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나의 신분 자체도 숨기고 살았고, 아마 많은 탈북자들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옛날에 제가 한 4년, 5년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던 그때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국적자라고 하면은 보호가 어떤 국가에서 그 보호를 일임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더욱이 더가 필요하고, 어떤 국내법적인 재정비라든가 국제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국적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상 무국적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탈북자들이 사실상 무국적자다. 그런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제 발표자, 토론자, 여기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 귀에 닿는 대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미치는 영향 있는 방언들이 이야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또 우리 또 연구도 하고. 네, 이상으로 제1부를 마치겠습니다. Good afternoon. It's an honor and a privilege to be here, but we are short of time, so I'm going to introduce our participants briefly. So I was hoping that they would sit in the right order of the same order as the timetable, but everybody is sitting differently, so I'm just going to go through the list randomly. And see how we can try to find new ways and measures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nk you. 주민 한남주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통통만사 대표님과 위원진들과 회원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탈북고아를 중심으로 본 북한 인권 실태 보고입니다. 탈북고아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북한 출신의 고아와 탈북으로 생긴 고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출신의 고아는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부모를 잃고 생기는 고아들인데요. 거의 일종의 남한 출신의 고아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탈북 고아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따라 탈북을 하든 아니면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들 속에서 자식들이 생기는 그 문제인데요. 중국에 팔려가거나 아니면 중국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하면서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고, 더 나가서 그 부모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북송이 되거나, 더 나가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들이 국적을 잃게 되고, 더 나가 거처할 데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무국적이고 불법 체류자이고 부모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될 나이에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앞으로의 희망과 꿈과 장래도 보상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들이 정체성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분들을 도와주셨던 많은 조선족 분들이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조선족 분들의 안전도 그리 보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안책으로는 북한 탈북자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조선족 분들과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면은 조선족 분들은 현재 많은 탈북자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따라서 그런 조선족 분들에게 NGO 단체는 경제적인 것을 후원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족 분들을 통해서 NGO 단체는 탈북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탈북자분들에게 다른 더 안전한 곳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또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예비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그런 이런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러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게 됐고요. 네, 러시아를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들어갔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러시아에서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나온.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 참가하면서 보니까 중국에 우리 탈북자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분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러시아나 그리고 각 CIS 국가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희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거의 뭐 별로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실제 거기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러시아의 북한을 러시아로 그렇게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서서 한남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탈북 고아들 문제, 러시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부가 거기 현재 있는 탈북자들한테 북한에 남겨져 있는 유가족을 인질로 삼고 탈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면서 결국 탈북자들을 앞세워서 탈북자에 의한 탈북자 사냥을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강제 북송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 여인들하고 이렇게 된 가정이 깨어지면서 탈북 고아들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제사회나 NGO 단체들이 제 러시아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어떤 법적 장치, 보호 장치도 없는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그냥 버려진 우리 탈북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우리 분단 조국의 역사가 남긴 비극의 상처들인 우리 탈북 고아들을 어떻게 이제 또 돌봐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원석, 김신구, 한소미, 김지영, 양결, 이연 이 학우들과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대단히 국제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탈북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간에 무국적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보호해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문제들은 사실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국가들과 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중 탈북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행을 선택하고 있고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탈북자에 대해서 강경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인권을 매우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2세의 경우는 대부분 무국적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제외되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무국적자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이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로서 어느 국가의 국적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적 개인에 불과하고 인권의 사각지대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법에 관한 국제법은 기존의 무국적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무국적 상태를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현재 탈북자에 대해서 국적을 부여하지도 않고 또 난민으로 인정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곽태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 어떤 미국에 대한 인식과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많이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미국과의 어떤 양자 대화라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미국도 그동안의 어떤 강경한 양자 대화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게 조금은 그래도 용의가 있는 그런 내색을 하면서 북미 간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이 왜 이 북한에서 북한 영토에서 탈북을 하는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북한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찾아서 이렇게 북한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북한 지역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보호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자신들을 좋게만 포장하고 있고요. 북한 주민, 곧 탈북 주민들은 우리의 자국민이라는 인식, 그리고 우리가 그들은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긴 얘기를 제가 넣어봤고요. 이제는 자국민 보호, 그러니까 탈북한 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또 구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을 이탈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새로운 삶을 찾아서 나오는 분들이 주로 거쳐가는 곳이 바로 중국과 또 러시아 혹은 몽골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설립하는 또한 세우는 탈북자 수용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제안하고 또한 주장하는 바입니다. So our next speaker is Jonathan from Peace Corps. Thank you.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few major powers to have passed such legislation and special immigration laws to allow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giving hope for future North Korean defectors being allowed to take refuge in America. There are many complications and obstacles to allowing more North Korean defectors to take refuge in America.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se individuals as they face extreme circumstances with various fundings, the promotion of democracy inside the DPRK, and and as an American myself, I really hope that the situation in the North will improve, and I am confident the United States will do what it can to promote democracy and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side the DPRK and elsewhere in the world. And my apologies, I skipped around a little bit, I'm speaking fast, but there's more information in my paper, so maybe you can take a look at that, and we can talk about it in the next session. 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남과 북이 이제 통일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반면에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은 어떤 우리들의 관심 자체가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에게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어떤 젊은 층의 생각들과 어떤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탈북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려면 북한 이제 정부가 탈북하는 사람들을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여기 제가 썼던 것처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좋은 나라를 북한을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국제적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들은 직접적으로 그 탈북자들이 지금 숨어있는 외국에 나가서 직접 지원, 쉘터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나가고 북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